자,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이 친구는 제일 중요한 게 일색타라는 거예요. 정부 조직이라는 거. 공무원이고 정부 예산이에요. 법인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명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이 일환이고 영국개혁이었고 영국개혁은 되게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언제 들어왔나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정부가 하되 민간의 경영 논리가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정부가 직접 행사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 요소가 이건 맞는 말이고 2번 틀렸죠? 신공공 관리로는 맞죠? 이건 맞는데 민용화 수단 아닙니다. 정부 조직이니까.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은 개별적으로 좀 계약을 맺어. 요 기관장하고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계약 맺어서 1대1로 계약 맺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 목표 정한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대신 이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재량권이 들어가요. 예산과 조직, 인사에 대한 재량권 들어간다 대신 결과로 성과 내라. 답은 2번이고요. 자, 요새 계약직을 하지 않는데 계약직 표현했네요. 뭐 틀렸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임기제 공무원이고 계약직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니죠. 공무원이고 공법인이 아니라 정부의 소속기관입니다. 1번 틀렸고 성과 중시하는 NPM의 원리에 따라 등장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시장 논리다 보니까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안정성은 어쨌든 정부 조직인데 뭐 파산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시장 논리 들어왔으니까 순수 정부 조직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것. 답은 1번입니다. 자, 45번입니다. 기관장, 여기서 말한 기관장, 책임운영기관장이에요.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자율성을 줘, 재량권 준 다음에 결과로 책임지라는 거 맞죠? 그다음에 일색탑니다.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민영화도 안 되고 공기업도 안 돼요, 지금. 직접 수행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이게 되려면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3번도 맞았습니다. 영국은 88년도 개혁이에요. 88년도 개혁이 우린 99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2000년도에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4번 틀렸습니다. 46번입니다. 시장 논리입니다. 효율성이 좋아지고 시장 논리다 보니까 질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NPM의 일환 맞고요. 민영화 아니라니까 정부 조직입니다.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집행을 담당해요. 집행 서비스가 집행 기능이고 정책 기능이 결정 기능이야. 분리하는 거 맞습니다. 99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5번도 맞습니다. 47번입니다. 집행기능 맞고요. 정부 조직이다. 정부기관이고 공무원입니다. 정부 예산이에요. 재량 주고 융통성,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이 친구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성과가 평가돼야 됩니다. 주로 사업이나 집행이고 성과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가능해야 되고 이 중에서도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면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돼요. 원칙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외가 특별회계고. 자, 어쨌든 비판할 때는 정부 안에 있다 보니까 민영화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치? 요게 비판 말씀. 반면에 우리는 정부 안에 있지만은 이건 내분봉이라고 그래. 다른 나라 정부 밖에 있는 것도 있어. 그때는 정부 밖에 있다 보니 독자적 법인이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거든. 정부 팽창 은폐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번은 무슨 얘기냐면 팽창이 안 보이잖아 지금. 정부 조직일 땐 보일 텐데 외분봉일 때는 정부 조직이 아니라 법적 민간이란 말입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 통제가 어렵고 정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래서 정팽제 은폐라고 그래. 이건 외분봉일 때. 일본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반면 우리나라는 내분봉이에요.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외분봉일 때는 팽창의 은폐 수단, 외분봉은 밖에 둔다는 거고, 내분봉은 정부 조직이라는 소리고요. 그때는 민영화 회피 수단으로. 48번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우리가 되게 많습니다. 전부 다 개별적이에요. 요 책임운영기관마다 전부 다 개별적으로 계약 맺어서 성과를 측정할 겁니다. 각각의 기관은 분리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을 겁니다. NPM의 원리 따라 들어온 정부 조직이에요.
맞는 말이고, 기관장은 공개 모집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기간, 이따 나오기 임기가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은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기관에 비해서 재량이 있는 거 맞고요. 이 일색탈하니까 민영화도 아니 공기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부처에 비해서는 기업성이 있겠지만은 공기업이나 민영화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더 셉니다. 5번 틀렸고요. 책임운영기관은 결정기관이 아니라 사업이나 집행이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 법률 지문이네요. 기관장은 공개 채용으로 임기제로 모집하고요. 맞는 말이고, 정부 조직이면서도 시장놀이 들어왔으니까 공공성과 경제성이 있죠. 재량 주고 성과 내야 되고 맞는 말이고, 틀렸죠. 인사뿐만 아니라 조직, 재무도 재량이 있습니다. 5번 틀렸고요. 명박경 때가 아니라 99년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지고 2000년도에 시범사업 실시됩니다. 1번 틀렸고요.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자율성이 들어갑니다. 자율성은 책임운영기관장한테 들어가요. 주무부처장이 책임운영기관장한테 재량을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인데 그 자체가 중앙책임운영기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장은 정부직 공무원이고 임기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임기가 2년 보장이고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4년까지 가능해요.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이네요. 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총괄이 아니라 행안부가 총괄입니다. 행안부가 총괄이고 물론 설치할 때는 돈이 들어갈 거니까 기재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또 재무는 당연히 기재부가 총괄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 기관이잖아. 조직이다 보니까 행안부가 총괄입니다. 틀렸고요. 얘는 공무원들이에요. 책임운영기관 안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책임운영기관만 따로 뽑을 수 있어요. 이 따로 뽑았을 때는 여기서 뽑힌 친구들은 다른 데 들어가기 힘들겠지만은 원래 우리처럼 들어가가지고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했던 친구들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고요. 설사 책임운영기관으로 뽑힌 친구도 일정한 조건에서 교류 가능합니다. 답은 5번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이고, 밀렸네요. 자, 51번입니다.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설치법 따로 있습니다. 답은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있잖아요. 위원 임기들 대개 3년입니다. 한 번 연임이 가능해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3년짜리 오지 말고 2년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외워두는 게 좋은데 물론 그걸 틀리게 만든 시험은 없는데 어쨌든 이 법에 의해서 그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 원칙이에요. 3년이 원칙이고 보통 한 번 연임 가능해요. 그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입니다. 국세청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용노동청 같은 것들이 국가기관들이고 지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처청이 중앙행정기관이고 그 밑에 실국과가 보조기관이고 이걸 개선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참모기관은 차관보, 심의관, 담당관, 정책관, 홍보관 세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보좌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행정위원회 중에서도 물론 중앙선관위가 어떤 그 문제는 독립위원회로 나와요. 근데 헌법에는 중앙선관위가 어디 있냐면 행정부 편에 있어요. 그치? 다시 중앙선관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헌법에는 중앙선관위 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 편에 안에 중앙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로 표현하더라고요. 맞는 말로 봤습니다. 이거는 맞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답은 1번 틀렸습니다. 물론 중앙선관위를 독립위원회로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부 밖에 있으면 행정 밖에 있으면서 헌법 독립기관이잖아요. 다만 헌법에 따로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 편에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표현한 거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위원회라고 해도 뭐 틀렸다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운영기관 자율성은 주는 대신 성과 책임져라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국립중앙극장이나 미술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원칙은 일반회계예요. 원칙은 일반회계고 이 책임운영기관 중에 자체 수입을 전부 또는 일부가 50% 이상이야. 그러면은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반회계입니다. 틀렸고, 여기는 어떤 책임운영기관 장인가 안 나왔는데, 뭐, 아무 말 없던 소속이겠죠.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이에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제에 맞습니다. 경력직이고,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입니다. 문제에서 소속으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소속이라고 딱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감사원 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헌법이고, 합의제인가 아닌가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합의제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일단 합의제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헌법입니다. 금감원은 독자 법인이야 중앙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조직법도 아니고요. 틀렸고요. 소총심사위원회는 인혁처 소속입니다. 인력 소속이 틀렸고 공무원 징계 처분에 관한 소청을 담당하는 거니까 징계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징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했을 때 그 소청을 담당하는 거니까 뭐 징계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했을 때 저는 이게 틀렸다고 봐야 되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행안부는 아니고요. 인혁처가 이거 확실히 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징계 처분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이 나왔을 때 소청 심사를 담당해요. 그래서 징계 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게 징계 처분을 한다는 건지 아니 징계 처분했을 때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구제를 한다는 건지를 헷갈리는데 제가 줄을 걸었는데 좀 망설여져요 이거는. 자, 특허청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이니까 자율성을 준 다음에 성과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책임운영기관 1번 정답이죠. 원칙은 일반액이고 영국이 시작이에요. 틀렸고요. 인사 조직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책임운영 틀렸죠. 책임운영기관장은 시험은 이분이 치지만 임용은 전부 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그치? 책임운영기관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누가 갖는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합니다. 책임운영기관장은 시험은 이분이 쳐요. 시험은. 2번은 맞죠? 공무원 맞고요. 전부 다 개별적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일반회계고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법률 물어봤네요. 자체가 있다. 재정 수입의 전부를 한다. 그건 이거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네. 일부가 들어가더라도 50% 넘어간다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법이 먼저예요. 틀렸죠, 이거는. 물론 개가 없다면 정부조직법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설치하지만은 어쨌든 이 친구는 돈이 들어갈 거니까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고 이 친구는 행안부 소속기관이 아니라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다 보니까 그 중앙기관장과도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안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협의하고 기재부 협의한 다음에 설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치권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대통령 영입 원칙이에요.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자, 57번입니다. 기관의 지위에 따라 전부 다 중앙기관 딸려있는 소속기관이고 유일하게 특허청만 중앙책임운영기관입니다. 맞는 말이고 책임운영기관 설치법이 먼저 적용돼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결정기관이 아니라 사업집행기관입니다. 결정과 분리시킨 겁니다. 맞는 말이고 계량권 주고 성과 책임 맞죠. 5번 이런 규정 없습니다. 2월 됩니다. 자, 58번입니다. 99년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맞는 말이고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재량 들어가되 성과 책임져라. 맞는 말이고 NPM이 이론적 근거 맞습니다. 정년 보장됩니다. 여기 틀렸죠? 정년이라는 게 65세, 60살이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분명히 경력직은 맞아요. 근데 임기 5년 범위 내에서 2년이니까 60살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4번 틀렸고 공개 모집 맞습니다. 59번입니다. 지위에 따라 중앙과 소속으로 맞는 말이고 행안부 장관이 평가 총괄입니다. 이 기재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반드시 분리해야 돼요. 자 일반회계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면은 여기서 분리해서 따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요 특별기관 안에 요 안에 특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들이 있잖아요. 책임운영기관이 예를 들어 실이라면 실 밑에 과들이 있잖아. 실국 밑에 이런 과들은 별도로 따로 예산과 결산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계량이지, 특징이지. 성과 판단하려고. 다시 할게.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요, 봐. 여기 중앙행정기관이 있다면, 이 책임운영기관이야. 얘가 일반 회계랑 같이 합니다. 특별회계랑은 얘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고 반드시 분리합니다. 그다음에 요 안에 또 조직이 있단 말이야. 그치? 특별회계는 분리하고 요 예산과 결산은 요 조직별로 별도로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3번 얘기입니다. 예산과 결산은 요 안에 조직별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책임운영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여기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임명해요. 근데 중앙책임운영기관은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이잖아. 그치? 근데 이 중앙행정기관이 특허청장인데, 이분이 임명해야 되는데, 이분은 누군 빼고, 고위공무원단은 빠져요. 조심하자. 나머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은 고위공무원단 포함해가지고 일체 다 누가 임명한다? 일체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임명해요. 근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요 특허청장은 걔가 책임운영기관장이면서 중앙행정기관장이잖아. 그 친구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빼고 나머지만 일체 임명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고위공무원단은 빠진다는 것. 나머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임명해요. 고위공무원을 포함해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일부를 임기제로 이건 맞는 말입니다. 법에 있습니다. 60번입니다. 자율성을 준다. 성과 책임져라 맞는 말이고 우리가 대통령령 이거 할 때 있는데 부처청은 법률, 합의쟁정기관 법률이에요. 정무직 공무원 법률이야. 이것 빼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이 원칙이에요. 그치? 총정원은 대통령령, 계급별 정원,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부령이 원칙인데 책임운영기관은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과 부령으로 직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장이 만드는 기본 운영 규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더 재량이 있죠? 어쨌든 총정원은 무조건 뭐다? 대통령령이에요. 총정원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계급별이 더 넓어요. 계급별과 직급별은 원래 총리령, 부령인데 책임운영기관만큼 이 직급별 정원, 행정 9급, 행정 7급 이런 직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장이 만드는 기본 운영 규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안 나올 거니까 총정원은 무조건 대통령령입니다. 답은 2번 틀렸고요. 다음에 임용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하지만 시험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5년 범위 내에서 2년이 원칙이야.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요. 반면에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 2년 보장입니다. 한 번 연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중기관리기본, 이런 기본계획인데 5년짜리 기본계획이고 행안부가 총괄입니다. 맞는 말이고 중앙책임운영기관장 임기 2년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고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에 역시 대통령령으로 소속기관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부처청만 법률이고 과는 총리령, 부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속 책임운영기관에도 소속기관 둘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잖아. 이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특별하게 운영되었을 때는 조직별로도 예산과 결산을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답은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중앙책임운영기관장도 나왔네. 누군 빠지고 얘는 빼야 돼요. 고위공무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얘가 임명합니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의 운영위원회, 항상 총괄기관에 있다고 그랬지. 명수까지 안 물어봤는데 한번 봐보시고요. 이게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는 행안부에, 운영심의회는 당의 중앙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운영심의회는 당의 기관에, 운영위원회는 총괄기관에, 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회 나왔을 때 무조건 총괄기관 찾으십시오. 자, 내려갑니다. 책임운영 틀렸죠?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설치법 따로 있다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 기본운영규정 누가 만든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장이 만들어요. 책임운영기관장이 이건 틀렸습니다. 요 책임운영기관장은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로 맡고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기관장은 아니야, 틀렸죠? 이 기관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임명합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총정원은 뭐다? 대통령령,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부령,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책임운영령 설치법 99년도 만들어졌고 시범 사업은 2000년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한다니까 틀렸죠? 틀렸고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위별 구분입니다. 특허청이 유일한 거 맞고요.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 보장합니다. 임기 공무원이고요. 신분 보장돼요. 경력직입니다. 이거 밀렸습니다. 이거. 64번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성과평가해야 됩니다. 운영심의회는 당의 중앙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디 있다? 행안부에 있고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2번 틀렸죠? 총정원 대통령령이라니까 틀렸고 공개 모집 맞고요. 시험은 그 책임운영기관장이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입니다. 전보 가능하고 차등 지급합니다. 자, 물론 여기로만 들어가서 시험 보신 분들은 전보될 때 약간 조건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전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 책임운영기관 임기 2년 보장이 한 번 연임 가능하고 정무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위에 따라서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중앙으로 맞는 말이고 사무 성격에 따라서 조교 문의시로 그래서 지위인가 사무 성격인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공개 모집 맞고 그 다음에 임기제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틀렸죠? 얘는 빠진다니까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고위공무원은 빼고 나머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틀렸습니다. 60번입니다. 책임운영계 특별하게 나온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계정을 분리해야 되고 그 안에 조직이 있다면은 예산과 결산은 또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사업이나 집행의 성과 관리하는 게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그 중에서도 수입이 전부나 일부가 있다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중앙은 임기 2년이고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틀렸죠?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5년 범위 내에요. 5년 범위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관이 정하는 건데 최소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어디 있다? 행안부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자율성 준 다음에 성과 책임 맡고 또 나왔다. 예산 결산은 조직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틀렸죠? 책임운영기관 집행기관입니다. 예산은 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운영해요. 얘는 집행기관이고 총괄은 기재부가 합니다. 뭐가 틀리냐면 계정별로 무슨 말이냐면 요게 중앙행정기관이야 여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야. 요 친구별로 예산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특히 특별회계일 때 일반회계랑 섞여요 그냥. 특별회계라면 따로 관리한단 말이야. 따로 관리하는데 관리만 따로 얘가 이제 운용해요. 얘가 운용한 다음에 얘가 내려주면 얘가 집행하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운용은 이 친구가 하고 얘가 재량껏 집행하는 거고요. 총괄을 누가 한다? 기재부가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반 회계라면 그냥 섞여요. 섞이니까 필요 없고요. 특별 회계라면 따로 관리할 건데 운영은 요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얘는 집행기관이고 총괄은 기재부가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0번입니다. 자체 수입만이 없다면은 원칙은 얘는 말 그대로 독자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우리 법에는요. 만약에 얘가 돈이 모자르죠.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가 안 나온다면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것 이거는 얘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얘가 돈이 남다면 넘어갈 수 있죠. 순수한 독립재산 아닙니다. 돈이 막 섞여버려요. 그 얘기가 바로 요게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하다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안 줘요. 경상비라면 여기도 일반회계가 있을 거고 특별회계 있을 때 중앙도 있잖아. 중앙행정기관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있을 텐데 특별회계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써요. 일반회계에다가 요 운영비 계산해가지고 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4번입니다.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곤란하다면 여기 경상비를 여기 중앙기관의 일반회계에 섞어가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4번 얘기야, 지금. 자, 68번입니다. 또 나왔네. 자율성과 독립성. 맞는 말이고. 총정원 대통령령이야. 틀렸죠?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부령이고요. 기본 운용 규정은 직급별 정원이라니까 계급이 더 넓어요. 이 전체가 총정원이라면 이 몇 급 계급별 정원이고 요 몇 급 안에 행정인지 세무인지 가르는 게 뭐가 돼? 직급별 정원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본 운용 규정으로 이런 계급별 규정은 총리령 부령으로 전체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갈라보십시오. 자,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당의 기관에 있는 게 누구다? 운영심의회예요. 운영심의회가 되고 행안부에 있는 게 뭐다? 운영위원회야. 운영심의회가 1차 평가기관이고 운영위원회가 총괄평가기관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그 특허청은 산자부 소속이지만 계약은 국무총리와 맺어요. 반면 나머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인 특허청장은 국무총리와 성과 계약을, 나머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과 성과 계약을 했지. 그다음에 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 조건은 행안부가 인혁처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해. 이런 면이라면 소속 중앙행정기관도 재량은 있겠죠. 69번입니다. 당의 기관에 누가 있다?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가 있는 거 맞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건 운영위원회고 조심의 이름. 그 다음에 하부 조직과 아까 봤듯이 책임운영기관에 하부 조직이 있단 말이야.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설치해야 돼요. 다시 할게. 요게 중앙행정기관이고 대통령령으로 얘를 만듭니다. 요 안에 있는 것도 대통령령이 원칙이야. 근데 조직은 대통령령이지만 이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요 기관장에게 재량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무분장은 요 조직은 대통령령이지만 이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무분장은 요 책임운영기관장이 만드는 기본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지 또 소속기관 공무원과 전부 다 대부입니다. 자율성 있고 기관장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이니까 5년 범위 내 최소 2년입니다. 임기제고요. 틀렸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70번 마지막이네요. 행안부 장관이 5년짜리 기본계획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위에 따라 소속과 중앙이 있고요. 중앙은 한 번 연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임기 2년이고 정무직이고 틀렸지.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이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합니다. 채용 조건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임용기관도 요 중앙기관장이. 또 나왔지. 운영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이라는 거. 위원장 1명 포함 15명인데 이걸 틀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